この映像はガチ見る価値あります。 오케이. この番組は 잠깐만 같이 핑 같이 왔다고? 같이 같이 の提供で 뭐야? お送りします。 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올해도 일본의 연말 음악 방송인 홍백 가합전을 같이 보면서 연말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일본에서는 최고 개그맨이자 MC인 그 다운타운의 마츠모토님이 그 문춘에서 사생활 폭로 사건이 있어서 지금 어떤 분위기일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방송은 7시 반부터 하지만 이미 5시부터 이 홍백을 기다리는 방송 그게 시작을 해서 출연자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다 하거든요. 그리고 방송을 할 때도 이 본방과 그 설명 방송이 따로따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 홍백 가합전은 1951년부터 방영된 음악방송으로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오래된 음악방송일 거예요. 그리고 방송은 홍팀과 백팀으로 대결을 한다는 경연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뭐 이 경연은 큰 의미 아무도 관심도 없고 그냥 이 방송에 출연한다는 것 자체가 일본에서는 연말 음악 시상식에서 본상을 받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출연자들 보면 옆에 항상 숫자가 붙는데요. 이 숫자는 이 홍백가합전에 몇 번이나 출연했는지를 나타내는데요. 그러니까 본상을 몇 번 받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방송의 이 포맷은 72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옛날 음악방송 보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방송적으로 이게 재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12월 31일 연말 연시에 그 1월 1일이 되는 시점에 모두가 같이 볼 수 있는 방송이라는 점, 그리고 일본의 그 한 해 동안의 음악사를 다 돌아보면서 본인들도 저때 저랬지 하고 추억도 다시 되새기는 의미의 그냥 가족방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홍백가합전이 나름 안에 규칙이 있고 방송 포맷은 보수적으로 지키려고 하고 있지만 라인업에서는 굉장히 트렌드를 진보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하는 방송이에요. 연말 음악 시상식에 준하는 방송인데도 매년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2018년도인가 19년도, 그러니까 이미 수년 전에 AI로 죽은 가수를 부활시키는 무대를 이 홍백가합전에 했었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커버 가수에 해당하는 우타이테 가수를 홍백가합전에 세우기도 했죠. 그리고 작년에는 현실에 없는 애니메이션 속의 캐릭터를 원피스의 우타라는 캐릭터로 이제 무대를 연출하기도 했고요. 이게 뭐 우리나라의 연예대상에 유튜브에 커버 가수가 나온다고 하면 파격적일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미 이 홍백가합전에서 했던 거고, 그렇다고 봤을 때 올해의 진보적인 캐스팅을 누구냐고 하면 작년에 우타 캐릭터로 그 목소리로만 출연했던 아도가 이번에 자신으로서 첫 등장을 하고요. 아도는 현재 무대에서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홍백가합전에서 어떻게 할지 기대가 되는데 아마 그냥 얼굴 안 보이게 나올 거라는 예상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가장 파격적인 캐스팅은 스토프리라는 팀일 거예요. 이 팀이 2019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했는데 버추얼 아이돌 분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애매하게 분류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린 게 버추얼 아이돌들이 완전히 버추얼 뒤에서 활동하는 것과 달리 이 팀은 라이브, 현재 실제 활동은 실제 사람들로 하거든요. 근데 온라인 활동에서만 일러스트를 내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팀의 멤버 중에 리누라는 멤버가 그 트랜스젠더거든요. 근데 최초 트랜스젠더의 홍백가합전 출전은 2007년도에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애니메이션 OST가 강세인데요. 이번에 요아소비, 히게단, 녹황색 사회 등이 그런 OST의 힘으로 출연을 하는 가운데 새로 등장한 팀들의 많은 숫자가 애니메이션 OST의 덕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본인들의 IP인 귀멸의 칼날로 본인들의 소속 가수의 첫 홍백 출전을 매년 만들어내고 있는 소니뮤직이 올해도 귀멸의 칼날 새 시즌의 OST로 작전에 성공을 했어요. 올해 활동을 했던 맨 위드 어 미션이 귀멸의 칼날로 인해서 처음으로 홍백에 출전하고요. 그 귀멸의 칼날에서 같이 듀엣을 했던 미레이도 이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도 나온 적이 없었던 텐피츠가 슬램덩크 OST의 덕으로 첫 출전을 하게 되고요. 주술회전 2기 오프닝을 부른 타니 타치야님도 첫 출전, 그리고 체인소맨의 엔딩곡으로 대세 가수가 된 아노도 첫 출전을 해요. 근데 정작 올해도 체인소맨의 오프닝을 부른 우요네즈 켄시님은 나오지 않네요. 올해 홍백가합전의 화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 소속사 논란으로 자니즈 아이돌이 아무도 초청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죠. 홍백은 사실 이런 논란이 생겼을 때 이제까지 꽤 단호하게 출전 금지를 해온 편인데요. AKB48의 지점이었던 그 NGT48에서 멤버들 간의 사주 폭행 논란이 생겼을 때 이제 48그룹의 전 팀을 초청을 하지 않았었고요.
매년 홍백에 당연히 출전할 만한 성적을 내고 있는 유우리 님도 아직까지 단 한 번도 홍백에 출전하지 못했는데 이건 아마 유우리 님의 사생활 논란이 문제라고 보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시간이 지나야 부를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자니즈 아이돌이 사라졌는데요. 홍백과 합전은 나름대로 쿼터를 지켜서 배정을 하거든요.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같은 회사라던가 같은 계열의 그 음악은 정해진 출연진 숫자가 있어요. 근데 자니즈 소속에서 매년 한 4팀, 5팀이 출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긴 공간에 이제 케이팝 아이돌들이 자리를 차지한 모양새죠. 올해 홍백의 르세라핌이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참가를 하고 트와이스가 안 나오는 대신 미사모 유닛이 처음으로 참가를 하고요. 그리고 스트레이키즈와 세븐틴도 참가를 하고요. 그리고 뉴진스까지 출연이 확정이 되면서 K-팝의 일본 현지화 팀인 니쥬랑 JO1까지 합치면 7팀이 출전을 하게 되는 거네요. 그리고 보면 하이브에서 3팀이 나오고 JYP가 3팀이 나가요. 두 회사가 일본에서 인기가 많죠. 그리고 특히 주목할 것은 뉴진스의 출연인데요. 뉴진스는 사실 기존 라인업에 없었는데 특별 초청 형식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애초에 뉴진스가 홍백에 가는 것은 당연했거든요. 그래서 섭외가 갔었는데 뉴진스가 스케줄이 되지 않아서 불참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올해 일본에서 뉴진스 인기가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연말 시상식에서 뉴진스가 여러 상을 받고 있는데 그 뉴진스가 올해 일본의 스트리밍 차트 100위 안에 같은 시기에 본인들의 곡이 9개가 등록된 적이 있어요. 이게 해외 가수 신기록이에요. 그것도 일간 차트가 아니라 주간 차트에서. 그러니까 해외 가수의 한 팀의 곡이 주간 스트리밍 차트 100위 안에 9곡이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뉴진스가 아니라 그냥 K-팝 팀 전체로도 주간 스트리밍 차트 100위 안에 9곡이 들어가기 힘들 거예요. 뭐 BTS, 세븐틴, 스트레이키즈, 뉴진스, 트와이스, 아이브, 르세라핌, 에스파 이런 팀들이 같은 시기에 다 싱글을 발표해야 들어가는 건데 뉴진스가 혼자 9곡 올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일본의 썸머소닉 페스티벌에서도 뉴진스가 스케줄 안 된다고 해서 못 한다고 했는데도 도쿄에 딱 하루만 참가하는 특별 케이스로 뉴진스를 섭외를 했었거든요. 원래 그렇게 안 해주는데 썸머소닉 측에서. 그리고 이번에도 홍백에서 특별 초청 케이스로 사전 녹화를 했고 거기다가 3곡을 메들리로 부르는 형식으로 지금 섭외를 했더라고요. 이게 매년 특별 초청 무대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올해 한 자리를 뉴진스가 들어간 거죠. 최근에는 뭐 후지카제 그리고 미샤님이 했었고 예전에 일본 아이돌 그 케야키자카도 전성기 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뉴진스의 인기가 일본에서도 대단하고 그 소속사가 협상도 잘해서 좋은 그림을 자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일본의 걸그룹 중에서는 니쥬, 퍼퓸, 노기자카 그리고 사쿠라자카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히나타자카가 빠지고 사쿠라자카가 다시 나오게 됐어요. 히나타자카는 사실 계속 인기는 여전히 유지 중인데 좀 인기가 처져있던 사쿠라자카가 올해 인기가 엄청 그 히나타자카만큼 많아지면서 선택을 받게 된 것 같고요. 어쨌든 한국에서 이 홍백에 대한 기사는 자니즈의 빈자리를 케이팝이 채웠다. 그리고 뭐 일본 시장도 케이팝 아이돌이 점령했다는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에 홍백에서 한국팀이 그 트와이스, 르세라핌, 아이브 3팀이 나왔는데 그때도 나오던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5팀이 나오기 때문에 일본 아이돌 시장에서 케이팝의 인기는 예전 그 소녀시대 때보다는 지금이 더 이제 전성기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참가팀이 40팀이 넘는데 그중에서 5팀밖에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쿼터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 한국의 팀만으로도 5팀 쿼터를 배정받은 것 자체가 아이돌 장르 쿼터에서도 가장 높은 배정을 받은 거거든요. 특히 이제 보이그룹인 자니즈가 빠지니까 그렇게 된 건데 지금 보시면 일본의 보이그룹 중에서라고 한다면 준레츠라는 성인돌 팀이 나오지만 어쨌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버추얼 아이돌인 스토프리가 있지만 사실상 그냥 일반 보이그룹은 JO1과 비퍼스트밖에 없는데요. JO1은 CJ 소속이니까 비퍼스트 뿐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일본의 팀을 응원하고 싶은 그 보수적인 일본의 팬들은 계속해서 비퍼스트를 좀 미는 모양새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자니즈가 이번에 회사 문제로 홍백에 나오진 못하지만 뭐 소속에 돼 있는 팀들은 여전히 인기는 최정상이거든요. 현실에서. 그러니까 홍백에서 케이팝 팀들이 많이 불렸다고 해서 실제 아이돌 시장을 케이팝 팀들이 섞어냈다고까지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적으로는 BTS 아니고선 아직도 자니즈 팀을 이기긴 어렵거든요. 현실에서. 그리고 여기에 여성팀 중에서도 홍백에 참가를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홍백 같은 방송을 연말에 진행하는 엄청 인기팀인 모모이로 크로버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이돌의 음악 시장이 뭐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아이돌이 음악 시장의 한 40% 미만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40% 정도의 일본 아이돌 시장에서 K-팝이 한 30% 정도 지금 점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도 해외팀이 외국에 가서 점유하는 비중으로는 아마 전 세계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비중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뭐 올해 한국에서도 슈퍼맨에서 인기를 얻었던 새로운 학교의 리더즈, 아타라시 가쿠의 리더즈도 이번에 홍백 첫 출연을 하게 돼요. 제가 이 팀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 팀이 그 오토나 블루 때문에 단순히 특이한 컨셉의 팀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팀의 여러 음악을 들여다보면 컨셉이나 음악적인 부분도 꽤 깊이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되게 기분을 좋게 만드는 무대를 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인기가 많고, 그리고 첫 출연에 미세스 그린 애플이라는 어색한 이름이 있어요. 당연히 이제까지 몇 번은 나왔을 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름인데, 놀랍게도 이번이 미세스 첫 출연이에요. 미세스는 잠깐 활동 중지를 했다가 재기한 뒤에 특히 올해 이제 많은 활동을 하면서 인기를 많이 얻었고, 이 외에도 주주라던가 엘리펀트 카시마시 등 그 반가운 이름도 많이 보이고, 언제나 그렇듯 엔카 쪽에서도 많은 분들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작년에 MC로 나오셨던 배우 그 오이즈미 요님이 이번에는 무대를 하러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작년에 추모 무대로 나왔던 그 개그맨 아리요시님이 이번에 MC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리요시님이 이번에 뭐 무대도 같이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방송을 보면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얘는 전혀 긴장 안 하네. 뉴진스 현장에 있는데? 방금 뉴진 아니었어? 괜찮은 팀인 것 같아. 이게 CJ의 아이돌이에요. 근데 제이원 공연 잘했네. 홍대 가서 이 정도 하면 괜찮지. 시나링고 춤추네. 멋있어. 나름 기술 쓰네. 재밌잖아. 이런 것도 봐야죠. 제 생각에 이미 다 해놓고 하는 척만 하는 것 같아. 지금 보면 계속 똑같은 거 넣었다 뺐다 하고 있어. 또 시작이네. 또 혼자 다른 음악 듣는 거 시작이네. 왜 쟤만 다른 음악 틀어주냐고. 이 사람이 현재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MC예요. 탑 MC. 이 둘이죠, 사실. 이 둘. 아노 광고를 해주네, 홍백에서. 이게 체인소맨 노래였죠. 그럼 얜 이런 노래 해야지 뭐. 일본 임영웅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개그맨들이고, 그래서 아이돌에 대해서 현재 원탑이에요. 일본 여자 아이돌 가장 인기가 많은. 소니뮤직 못 이기죠. 일본에서가 아니라 세계에서 소니뮤직 어떻게 이기. 일본 앨범이 워낙 잘 돼서 이거 하는 것 같아요. 투둥이 마지막 활동이래요. 다 컸네. 신경 엄청 많이 써줬네 진짜 홍백이. 근데 그냥 특별 방송 치고도 엄청 신경 많이 쓴 거예요 홍백이. 이렇게 안 해주는데 잘. 왜냐면 이 무대 자체를 뉴진스 위에서 짠 거네. 이거 리믹스가 아니라 사실상 새 곡인데? 이렇게 한 사람한테 러닝타임 많이 준 적이 있나 홍백이? 와, 이거 대단하네. 놀랍게도 희계단이 한국에 내한한 적이 있어요. 50석짜리 공연하고 갔어요. 멋있어. 이 사람은 그냥 사람 자체가. 네? 퀸이 왔다고? 잠깐만, 퀸 왔다고? 뭐야? 돈 스타미나고 한다고? 와, 아담도 노래 진짜 잘한다. 기네스 세계 기록達成です. 뭐가 달치기야? 하이도가 보컬. 그냥 발라드거든요.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 저도 엄청 좋아하는 노래예요. 테커즈라는 레전드 보이그룹의 멤버예요. 2024年が笑顔でつながる1年になりますように. 와, 진짜 1년 빨리 지나갔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202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2023년도 진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뒤돌아보면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저는 뭐 어려운 결정도 많이 했고 항상 후회도 많이 하지만, 그런 후회와 자책이 좋은 방향으로 데려가라고 믿고, 그리고 제 방송 봐주시는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돈은 오히려 올해랑 내년까지는 투자하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제가 이제 제 회사를 차려서 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도에 좀 턴어라운드를 노리고 일을 하고 있어요. 라이브 방송은 제가 1월부터 다시 예전처럼 그래도 좀
좀 하려고 하고요. 고생하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케마시 해피 뉴 이어. 갈게요 저. 바이바이.